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2시에 그 매블쇼 방송 나갔는데요. 김용민 의원이 나와서 정말 간만에 이 민주당 출신이 와가지고 지금 박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김용민 의원은 검찰 개혁을 하려고 들어와서 검찰하고 싸우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정권은 검찰 정권이다.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검찰과 싸워야 된다. 검찰을 못 무너뜨리면은 다 지금처럼 얻어맞고 도망 다닌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방향성이 맞았거든요. 다만 제가 방송에도 지적했듯이 이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요 윤석열 한동훈이 저지른 이 태블릿 범죄 행위를 과연 꺼내들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이 소영길 대표와 이 싸우면서 이제 이 한판 붙을 날이 지금 이제 다가오긴 하는데 저로서는 참 이게 너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열이 받기도 하고 와 정말 어떻게 이런 개돼지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이는 이런 개돼지들을 믿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구나 막 우라가 터져 정말 돌아버려 정말 이 보수 변절자들 그 부스러기 좀 얻어 먹으려고 권력 부스러기 좀 얻어 먹으려고 이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고 촛불 촛불 윤석열 한동훈하고 싸우겠다며 싸우겠다는데 이놈들이 저지른 범죄를 다 잡아놨는데 이걸 들면 혹시라도 촛불이 뭐 훼손당할까봐 안 싸우겠다. 내가 돌아버려. 물론 이런 벽을 무너뜨리고 돌파해주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뭐 얼마 안 가서 다 정리될 거라 보지만 이 하루하루 이제 이 양진영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막 돌아버려요 사실은. 대놓고 저한테 아예 대놓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촛불 진영에서 나는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난 아예 관심 없다. 나 이거 쳐다보질 않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정신 상태가. 윤석열 한동훈은 안 까면 모르겠어. 그렇게 유튜브 나와서 윤석열 한동훈 까면서 시청자들에게 윤석열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원금 털어가는 놈들이 그놈들이 저지른 범죄. 오늘 당장이라도 감옥 보낼 수 있는 그 범죄를 잡아놓은 책을 나는 이 책 절대 안 읽을 거다. 뭐 하는 놈들이야.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런 말 할 때. 그러니까 저하고 일을 하려면요. 이거는 태극기고 촛불이고 마찬가지인데요. 최소한 이 태블릿 조작은 인정을 하고 저하고 같이 싸울 자세가 돼야지만 저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안 하겠다는 사람하고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방송을 많이 줄여가고 있거든요. 제가 방송 줄이는 거 잘 보세요. 뭘 줄였는지를. 태블릿 조작에 관심 없다거나 태블릿 조작에 삐딱하게 얘기한 그 사회자가 있는 방송 제가 지금 다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뭐예요? 매블쇼하고 병강세하고 강동서하고 애초에 태블릿 조작을 전제로 같이 왔던 그 방송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키아벨리라든지 나머지 제가 다 안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왜? 어차피 승부처가 왔기 때문에 제가 어중이 떠중이 그냥 독자들한테 돈이나 털고 윤석열 까는 걸로 재미보는 놈들하고 내가 같이 방송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인정이 된 사람들끼리만 해도 충분해. 이걸 똘똘 뭉쳐가지고 중앙 돌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줄여가고 있는 겁니다. 뭐 나중에 뭐 붙어오고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보수 변절자들이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특히 오늘 그 우공당 떨거지들이 태블릿 가지고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막 기본적으로 보수 변절자들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변절하지 않은 사람이 한 50%고 변절자가 50%면요 그 변절자 50% 그냥 날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 보수가 너무 황당한 게 변절자가 99.9%야. 변절하지 않은 사람이 0.1%야. 이 변절자들하고 돌려 세워서 같이 가지 않으면요, 이거 보수 그 대우가 유지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변절자들 다시 오면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안 하겠다. 저는 아예 보수 진영에서 떠나서 저는 이제 이른바 중립지대로 나와가지고 촛불 태극기를 같이 아울러 가겠다. 난 옛날처럼 내가 보수 진영 가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고 막 이러고 싶지가 않아.
한마디로 자기 부모를 죽인 놈한테 가서 줄 서 있는 놈이라는 걸 내가 다 확인했는데 그놈들하고 내가 같이 어떻게 다시 일을 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지들 그 한갓 촛불 기득권 유지 때문에 태블릿 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촛불 놈들하고도 저도 막 상종 안 하겠죠. 앞으로 계속. 그 놈들 없어도 문제 없거든요. 오늘 이제 뭐 한두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동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단수검증. 미디어스 기사인데 어제 이제 이 한상혁 이 방통위원장을 면직을 하고 정말 이상한 기사가 나온 거죠. 현직 방통위원장이 면직이 되면요, 방통위원과 글쎄 이거는 방통위원은 대통령이나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추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은 이제 대통령하고 여당이 추천하는 거죠. 그러면 여당하고 이른바 남아있는 방통위원들이 차기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인사 추천과 검증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임명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현직 방통위원장이 면직되자마자 기사가 동시에 이동관이라는 사람 이름이 튀어나올 수가 있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단수로 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 이 얘기는 한상혁 위원장이 쫓겨나기 전부터 이동관으로 내정돼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결국 이동관이 자기가 좀 더 빨리 임명되려고 한상혁을 내쫓는데 역할하지 않았겠냐. 특히 이동관 씨는 이명박 때 홍보수석 하면서 KBS 정현주 사장을 내쫓는데 역할을 했거든요. 똑같았어, 한상혁 씨하고. 무리하게 내쫓아가지고 정현주 사장이 결국 나중에 2년 뒤에 대법원에서 이겨가지고, 근데 이겨도 이미 쫓겨나면 대책 없습니다. 아마 월급만 챙겨갔을 텐데 이미 MB 때 그런 일을 벌였는데 지금 똑같은 일을 벌이니까 이동관 씨가. 참고로 저는 이동관 씨를 너무 잘합니다. 이동관 씨는 동아일보 있을 때부터 알았고 MB 때 제가 미디어 칠창관 했잖아요. 그리고 MB 때 홍보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제가 아마 이동관 씨를 한번 도운 게 있었는데, 이명박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막 다들 진짜 이명박 주위 사람들이 이명박이 누구예요? 나는 이명박이 몰라요. 마치 저 김재원이가 지금 전광훈이 모른다고 하듯이 그러고 다닐 때 유일하게 제가 그때 알기로는 유일하게 이동관 씨만 난 이명박 사람이다. 그러니까 2012년 총선 때지. 이명박 정권이 완전 무너지고 박근혜가 비대위원장에서 총선을 치를 때 이동관 씨 한 명만 나는 MB 사람이고 MB 정권에 대한 평가로 나를 평가해달라. 내가 그때 이동관 씨를 지지를 했어요. 그렇게 해라. 아니 누가 봐도 MB맨이라는 사람들이 수두룩히 깔렸는데 왜 MB맨 다 어디 가고 다 도망가고 이동관 한 명만 저렇게 하냐. 그래서 이동관 씨는 당연히 경선에서 떨어졌지. 이명박에 대한 평가로 나를 평가하려고 하니까 무조건 떨어졌는데 나는 그건 잘했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2016년 총선 때도 그때는 박근혜 정권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진박 논쟁할 때 이동관 씨가 또 출마를 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한 번 정도 가서 아마 신인식 대표하고 응원차 한번 간 적 있어요. 이동관. 뭐 저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인데 저는 그래서 이동관 씨가 이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원장을 한다. 뭐 저하고 이제 뭐 연락 주고받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이동관 씨의 스타일을 잘 알아서 그러는지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이동관 씨가 이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원장이 돼서 KBS, MBC 종편을 장악하러 들어간다? 어울리지가 않아. 이 방송을 장악하기에는요, 이 사람은 너무 이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두루두루 잘 지낸다니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좋은 선배, 뭐 좋은 후배 이래가지고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좀 평판이 좋은 사람이지. 물론 반대쪽에서 볼 때는 특히 MB 때 반대쪽에서 볼 때는 이동관 저거 죽인다고 했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그 주변의 언론인들 볼 때는 그냥
괜찮은 사람, 그런 정도로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방송을 장악을 한다, 방통위원장 된다고 해서 과연 이동관 씨가 지금 여기에 방송을 장악하러 들어갔을까? 힘들걸요? 왜냐하면 이명박 때 해봤잖아요. 이명박 때 이동관 씨가 홍보석 해가지고 자 방송 장악이라 그러는데 우리 그거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보수 정권만 방송 장악하고 좌파 정권은 방송의 자율성을 인정했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다 마찬가지예요. 정권 잡으면은 공영방송들 다 자기 사람들 심어가지고 장악하려고 그랬고 그건 다 그렇게 했는데 노무현 때 같은 경우 노무현 때 이제 이른바 이 공영방송들이 정현주 사장부터 해가지고 뭐 최문순 씨 등등 워낙 세게 장악이 되니까 MB 때 이제 이동관 수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돌려 세우는데 이제 이 총력전을 펼친 거죠. 근데 잘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공영방송에 노조가 있어. 그러니까 좌파 정권, 우파 정권이 왔을 때 서로 번갈아서 장악하는 게 아니라 이 MBC, KBS는 완전 좌성향의 노조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 때 이른바 사장자리들을 다 잡아놨잖아요. 그 밑에 노조도 있어. 그 노조하고 사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 사장 바뀐다 하더라도 밑바닥에 있는 노조의 문제를 해결 못 해가지고 그냥 휘청휘청 되다가 여기서 이동관 씨가 임명했던 사장들 봅시다. 저 김인규 KBS 사장, 뭐 제가 그분도 잘 알고 MBC 김재철 사장. 개혁은커녕 공영방송 개혁은커녕 한마디로 이명박에게 유리한 보도, 이명박 찬양 보도 하나 못 만들어냈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지금 오늘 만약에 이동관 씨를 만나면 내가 그 얘기할 겁니다. 아니 지금 그때가 훨씬 더 힘이 셌을 때야 윤석열 때보다. 왜냐하면 그때 이명박이 압도적인 로 이겼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때 국회의원 수가 이명박이 또 총선까지 이겼어요. 대선 이기자마자 총선까지 이겼고 선진당까지 합치면요. 거의 지금의 저 민주당 같은 180석의 거대 여당을 지고도 KBS, MBC, YTN에요. YTN의 사장도 못 꼽았어. 그 이동관 씨 들어간 다음에 YTN의 구 누구 사장 꼽다가 그 사람이 노조한테 이 출근 저지에 걸려가지고요. YTN 사무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안 된다 이거야 그 방식으로는. 그 방식으로는 야 가서 그 사장 하나 친한 놈 꽂아가지고 야 윤석열에 대해 조금 보도해봐. 이거 안 된다는 거를 아마 이동관 씨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그 이번에 방통위원장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KBS, MBC, 뭐 YTN 사장, 연합뉴스 사장을 다 이동관 씨가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 방식으로 MB 때 같은 그 방식으로 자기 친구들 형들이 꽂아가지고 윤석열 만세 차량하는 보도가 나온다는 확신을 갖고 있나요? 본인 잘 알 걸 안 된다는 거? 근데 왜 저렇게 방통위원장을 하려고 할까?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이동관 씨는 그 이명박계에서 그야말로 탑5 안에 드는 사람이죠. 그리고 탑1이 누구냐? 이재호. 이재호, 이동관이 누굴 쫓아냈냐? 이상득. 이 사람들. 자, 그럼 반대로 윤석열이라는 그 검사 그 머저리 집단들은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 들어왔을 때 KBS, MBC를 장악해서 윤석열 만세, 김건희 만세 보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까? 그 생각하고 이동관을 임명하면 이제 역시 검사들은 저 김용민 의원처럼 중학교 2학년생 수준밖에 안 되는 놈들. 모르겠어요. 이동관 씨가 그 검사들 만나가지고 이 말솜씨가 현란하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KBS 장악하면 장악해서 24시간 동안 윤석열 만세 찬양 불러주게 해줄게. 이렇게 사기쳤을까? 그랬을 수도 있지. 이분이라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놈들은 뭡니까? 내가 결론을 내리면 이동관 씨는 방통위원장 됐을 때 방송을 친윤석열로 돌리는 작업을 안 할 겁니다. 예. 그 작업을 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왜?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건 뭐냐 이 사람은. 뭐냐. 제가 늘 얘기했던 이재호, 이명박의 이 정치 공작. 야금 지들은 국민적 인기가 없으니까 선거로 집권을 못하니까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밑에 딱 숨어가지고
요렇게 둘러쳐서 야금야금 정권을 먹어서 국민들도 모르게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방법을 쓰는 게 지금 이명박이 이재호라 그랬잖아요, 제가. 요게 총선 전에 이렇게 되는데,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앉혔다는 얘기는 이미 윤석열이 쪽에서는 정권을 절반 정도 이명박한테 뺏겼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방통위원장 하나 지들 쪽에서 임명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미 10여 년 전에 이명박 정권의 홍보수석을 방통위원장에 앉힌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KBS, MBC, 연합뉴스, YTN 사장을 앉힐 사람도 없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냥 몇십 명짜리 그 조작날조 검사들밖에 모르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인사권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KBS, MBC 이거 다 누가 인사권 가져갑니까? 이명박이 가져가는 거지, 이명박이가. 그럼 누가 대통령이야? 이명박이지, 이명박이. 더군다나 본래 KBS, MBC, YTN 인사 누가 원래 하게 돼 있냐? 원래는 대통령이 하는데 대통령 밑에서 이거 누가 협의하냐? 홍보석이랑 정무석이 협의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방통위원장이 결정하는데 대통령과 협의해서 지금 정무수석 누구야? 이진목, 이명박계지. 홍보수석 누구야? 김은혜, 이명박계지. 아, 이명박계잖아 지금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걸 협의한다? 야, 이진목이 수석 오시고 김은혜 수석 오세요. 얘기를 해봐야 이미 얘네들은 이동관이가 시키는 대로 다 똑같은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 이명박계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 얘네들이 그 이권으로 뭉쳐있기 때문에요. 저 박근혜 치맛짝이나 붙들고 다니는 거 친박보다 결속력 뛰어나고 조직력 뛰어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개인기도 뛰어나요. 친박들보다는. 친박은 그냥 박근혜 치맛짝만 붙들고 있으면은 배지 단다 이런 놈들이잖아. 얘네들은 이 보스란 인간 이명박이 이재호 이런 애들이 이 국민적 인기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개인기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개인기나 조직력이 얘네들이 훨씬 뛰어나. 그래서 박근혜 쪽은 윤석열한테 박살난 거고 이명박 쪽은 알게 모르게 땅을 파고 두더지 작전을 펴가지고 지금 윤석열 쪽을 지금 야금야금 다 잡아서 사실상 국민의 허락도 없이 권력을 찬탈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선거 없이 권력을 찬탈해 간 겁니다. 그럼 이동관은 어떻게 하느냐? 야, 정말 내가 적당히 맞춰줄 겁니다. 이 사람 이거 절대 무리하게 이 MBC, KBS, YTN 이 흔들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맞춰가면서요. 어느 순간 타이밍 오면요.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찬탈하기 위해서 언론사, 방송사들이 윤석열을 때리는 거를 오히려 방조할 가능성이 높아. 왜? 그렇게 해서 박살을 내가지고 이명박이 가서 야 성렬아 너는 결국 정치 안 된다. 정치 나한테 넘기고 너는 밖에 나가 술이나 마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관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MB식 정치를 하는 거지. 윤석열이 아니라. 그리고 MB하고 지금 이동관이 지금 벌써 몇십 년째, 20년째 넘었죠. 동아일보 정치부장 할 때 뉴라이트 기획할 때 만났으니까 그게 언제야. 2002년이면 20년 넘었단 말이에요. 윤석열하고 언제 만났는데 MB계 애들이 윤석열하고 관계가 깊을 수가 없어. 만난 적도 많았어, 만난 적도. 누구 편이냐? MB 편이야, 얘네들 다. 장재원이 가방위원장 같잖아요? 장재원이는요, 이명박계에서야 가방 못지야, 가방 못지. 이재호, 이동관한테요, 머리도 못 들어요, 걔. 이동관 아마 여기 들어가는데 아마 장재원도 힘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는 아마 이제 이 깜짝 놀랄 거야. 한 달, 두 달, 세 달 가기 시작하면 깜짝 놀랄 거야. 이거 뭐야? 정권의 호위무사가 된 언론사들이 이거 내 말 안 듣네. 그런 일들을 당할 거고 이동관은 이명박의 윤석열 정권 찬탈을 위한 앞잡이 역할을 할 거다. 혹시 이동관 씨가 이 방송 볼 때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이동관 씨의 그 처세술이나 능력에 대해서 내가 뭐 지금까지 좋게 평가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다들 이명박이 누구예요 도망갈 때 유일하게 혼자서 나 이명박 사람이다 나를 심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믿고 내가 도와드린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명박 이재호가 그 윤석열 정권을 뺏어와서 또 한다
아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그때 잘 했어요? 해봤잖아. 그 사람들이 똑같이 모여가지고 한 번 또 한다. 아유, 뭐? 다른 건 모르겠어. 내가 다른 거 뭐 자원외교니 뭐니 또 한탕 해먹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동관 씨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민영 언론, 공영 언론 이런 부분들 대해서 뭐 플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플랜이 하나도 안 돌아갔는데 지금은 플랜이 있어요? 플랜 없을걸?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할 거야? 그냥 또 옛날 이명박 때처럼 나는 그 실패한다 보지만은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명박 때처럼 또 이게 지금 정권이 굴러가는 건지 안 굴러가는 건지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서 이제 몇번 해먹고 그 짓을 또 하겠다고? 아유 참 좀 꿈들 좀 그 차라리 크게 꾸던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좀 살던지. 아 정말 이게 너무들 하네 너무들 해. 제가 어차피 저는 이제 그 이명박 애들이 이 윤석열 정권을 탄탈하기 전에 이걸로 윤석열 한동훈을 쓸어떨어 버릴 텐데 제가 아마 승기를 잡게 되잖아요. 아마 이동관 MB 쪽이 장악한 언론사들이 싹 다 태블릿 터뜨릴 겁니다. 그때 숟가락 들고 와가지고 그때 봅시다. 그때 봅시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명박 때 했던 사람들 다 집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더 하면 안 돼요. 뒤에 가서 어디 학교 가서 그 느꼈던 거 강의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진짜 이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은퇴라는 걸 몰라. 자, 하여튼 결론은 뭐냐? 이 미디어스 뭐 제가 좋아하는 매체지만 이 친민주당 매체들이 우려하는 대로 이동관이가 방송을 장악하러 들어간다? 그거 전혀 아니다. 방송 장악하러 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장악하러 들어간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